왜 문재인은 조혜주에 집착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조혜주 한다고 해서 무슨 주식이거나 술 이름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주요 활동이 선거,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하는데요.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그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선출이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했고 그 3명씩 6명이 만약에 대법원장이 또 좌파 성향이거나 또는 자기 편 심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선거 관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 이 걱정을 두고라도 조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법률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당연하죠. 만약에 선거 관리하는 사람이 정당원이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 해촉, 파면되지 않습니다. 아주 임기와 또 지위에 관해서 철저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공정한 선거, 공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발단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를 상임선관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혜주는 민주당 대선 백서에 조혜주 의원이 문재인 캠프의 특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청문회 불가하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거든요. 백서가 잘못된 거다. 문재인 캠프에 조혜주 없었다. 문재인 캠프에는 원래 조혜주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는데 백서에 나오거든요. 그러자 백서가 그럼 엉터리라는 말이냐 하니까 그건 아니다. 백서에 그 사람 명단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문재인 캠프에는 조혜주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청문회 하자. 하니까 못한다. 임명 처리해라. 하니까 이 상임위원 자신과 민주당 이런 데서 특보의 이력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민주당은 행정착오라며 조 후보자를 공명선거 특보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발행합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있냐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를 불러다 놓고 청문회 절차 없이 조혜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조혜주 의원과 그의 사위 김모 씨,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당 실무자 등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재익 한국당 의원은 조 상임위원이 문재인 캠프 활동을 한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주장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두고 도대체가 싸우는 방법도 제대로 몰라요. 자유한국당이 5시간 반 단식하겠다 해가지고 조롱을 자처합니다. 이런 멍청한 집단이 어떻습니까? 진정성도 비장함도 없는 이렇게 싸워서 뭘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5시간 반 뭐 간헐적 단식이냐
아침 먹고 점심 좀 늦게 먹으면 되겠네. 점심 먹고 저녁 좀 늦게 먹지. 5시간 반짜리 단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명칭을 단식에서 릴레이 농성으로 개명을 합니다. 바꿔버립니다. 참 코미디 같은데, 좀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든지. 결국 릴레이 농성으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 농성을 진행합니다. 설 연휴에도 집에 안 가고 릴레이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백서에 특보로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는 민주당도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민명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럼 백서가 가짜 백서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짜 백서일 리는 없다. 공식적으로 출간된 것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가짜 백서는 아니고 이름도 있는데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도 저 위원이 문재인 캠프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공명선거특보라는 자리의 존재는 부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보단이라는 성격상 공명선거특보라는 분야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여야 간에 정당을 해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신청도 안 했고 추천도 된 적이 없다는 조혜주 상임위원의 이름이 어쩌다가 백서에 기재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명단을 모은다며 유추해보면 조혜주 상임위원이 선관위원 경험이 있으니 접촉 대상자로 이름이 올려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게 너무 궁색한 비명 아닙니까? 민명두 의원이죠. 임명한 적도 없다는 기억. 민주당은 조 위원을 특보로 임명한 적도 임명장을 준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 특보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진행이 되어 오는데 이 와중에 김경수 드루킹 1심 재판이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면서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조혜주가 이상하게 선관위원으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죠. 사실 이 김경수가 유죄 판결 나고 법정 구속되면서 여론이 들끓들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을 탄핵 구속하라. 청와대 반응. 김정숙부터 다시 수사해라. 이런 유튜브를 내보내고 저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판결의 의미가 뭡니까? 무서운 선거 조작 아닙니까? 선거 결과가 여론 조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해버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문재인이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라는 거 아시죠? 완전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앞에 가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인가? 김정수. 뒤에 가는 사람이 김경수. 저 이름도 비슷하네. 경인선 가자. 갈급한 목소리로 경인선 가자고 외칩니다. 또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불법 선거의 결과로 정통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가짜 대통령이 탄생해버린 겁니다. 쟁점은 역시 문재인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다고요? 볼까요? 다시.
드루킹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경공모라는 발음을 어려워해서 경인선으로 소개했다. 김경수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누구냐? 김경수가 그 어르신은 문재인 후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청을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바꾸게 한 사람이 문재인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아직까지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이 날짜가 잡히니까 그쪽으로 확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잘됐다, 이걸로 타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가 김의겸 대변인한테 물었습니다. 드루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하니까 그에 대한 답을 제가 이미 했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 답이 뭐냐면은 제가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답한 겁니다. 모른다 이겁니다. 진짜 몰랐다고 답변하면 될 걸 몰랐다고 답변할 수가 없는 속사정이 있겠죠. 제가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한 대변인. 그렇다면 누가 답해야 됩니까? 결국 공은 문재인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정말로 무슨 정권욕. 자, 봅시다. 언론 장악. 심지어는 이제는 유튜브까지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통계 장악. 아시죠? 갑자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교체됐습니다. 본인은 지가 잘린 이유를 모른다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말 안 들어서 잘렸다. 통계청장이 말 잘 듣고 안 듣고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정직한 통계를 내놓는 게 국민을 위한 통계 아닙니까? 그 다음 신임 통계청장은 더 웃깁니다. 강신옥 신임 통계청장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장관님들의 좋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통계를 만들어냅니까? 더군다나 입맛에 맞는 좋은 통계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통계를 만들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통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 통계장악. 문재인이 왜 통계청장 자르고 신임 이런 사람을 통계청장에 임명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법장악. 제가 여러 차례 방송한 것 같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재청 문재인 임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변 출신, 남편이 문병호 전 민주당 의원,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재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법원장 자신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지금 대법원 구성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 아시죠? 사법부도 완전 장악됐다고 평가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혜주에 집착하는 이유가 선거까지 장악하고 싶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언론도 장악하고 통계도 장악하고 사법까지도 장악한 정권에서 선거까지 장악한다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문재인이 왜 조혜주라는 캠프 특보 출신을 선거관리위원회
임명하고자 하는지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보루입니다. 선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민주주의 바로메타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선거관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진다면 민주주의는 포장만 민주주의지 실속은 민주주의가 아닌 셈이 되어버립니다. 언론 장악하고 통계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한 그들이 선거까지 장악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이 논평으로 끝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